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 석유. 현재로서는 석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인데요. 인류는 언제부터 석유를 이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또 어떤 계기로 어디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석유를 찾아 수많은 땅굴을 파게 된 걸까요? 검고 끈적이는 기름을 가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생각은 또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GS 칼텍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호 신난다! 인류가 석유를 처음 이용한 시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긴 세월 입으로만 구전되다가 문자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기록되었다는 구약 성경에도 석유 성분인 역청이 등장하는데요. 노아가 방수를 위해 방주 안팎에 칠했다는 성분도, 아기 모세를 물에 띄워보낼 때 가라앉지 않도록 광주리에 바른 물질도 역청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한 고대에도 석유가 사람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다만 당시에는 일부러 땅을 파서 석유를 넣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 석유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유를 처음 본 고대인들은 죽은 고래의 피, 악마의 배설물, 유황이 농축된 이슬 등의 말로 석유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석유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용도로 쓰여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 제조 비법 중 하나였으며, 수메르인들의 경우 기원전 3000년경 아스팔트로 조각상을 만들었고, 기원전 2000년경의 주술사는 석유와 가스의 분출 형태를 이용해서 미래를 점쳤다고 합니다. 당시 주술적 의미가 강했던 의료 분야에도 석유는 지혈제나 해열제, 설사약 등 바르거나 섭취하는 형태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죠. 현대에도 석유로 바셀린 같은 의약품을 만드는 걸 생각하면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수메르인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석유가 풍부해서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역청이 뿜어져 나오는 천연 우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벽돌을 높이 쌓기 위한 접착제 용도나 홍수를 대비한 건물 외벽의 방수용, 상하수도관 제조용, 도로 포장용 등으로 석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30m가 넘는 건물에 계단식 발코니에 꽃과 나무를 심고 내부에 거대한 수영장도 만들었다는 고대 7대 불가사의 공중정원을 건설할 때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올려 공급한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역청을 발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도 석유를 이용했는데 의학적 용도는 물론 수레바퀴의 윤활유, 석유를 데운 그름을 모아 먹 제조에도 사용했고, 서기 347년에는 240m를 파 내려가 석유를 채취한 뒤 소금 건조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석유라는 말이 중국에서 석유를 지칭하던 여러 표현 중 하나인데, 영어권에서 석유를 뜻하는 말인 페트로리움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각각 돌과 기름을 뜻하는 페트라와 올리움인 것과 똑같이 돌석자와 기름유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문화권이 달라도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한 모양이네요. 한편 비잔틴 제국, 송나라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이 잘 붙는 성질을 이용해 화염병이나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원리의 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했다고 하며,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이전 아메리카 주변 섬의 원주민들도 석유를 이용해 배나 무기를 제작하고 심지어 나무 껍질에 발라 물병을 만들기까지 했다고 하니 석유는 인류의 역사와 줄곧 함께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석유의 이용 방법이 다소 한정적이고 자연에서 얻은 것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죠. 그러다 19세기에 이르러 석유는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에너지 자원으로 거듭나는데요. 변호사로 활동하던 조지 비셀이 조명용 연료로서 석유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로마 제국, 페르시아, 일본, 인도, 유럽의 일부 국가 등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석유를 조명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불순물 때문에 그름이 많이 생기고 불빛도 그다지 밝지 않아 널리 이용되지는 않았는데요. 비셀의 의뢰로 석유 성분을 분석한 예일대학 화학과 교수 실리먼은 그 잠재력을 알아채고 비셀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원 출신인 드레이크를 시추 전문가로 고용하여 약 1년 반 동안 펜실베니아 타이터스빌 곳곳을 뒤진 끝에 1859년 8월 수직 굴착기로 석유를 시추하는데 성공하죠. 정제 과정을 통해 얻은 등유는 저렴하고 그름이 적으며 빛이 밝아 기존에 이용되던 식물성, 동물성 기름을 금방 제치고 넘버원 조명용 연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까지 많이 이용되던 고래 기름의 수요를 현저히 줄여 수많은 고래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비슷한 시기에 내연기관이 점차 실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되었는데요. 등유가 조명용 연료로 널리 쓰이면서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르자 등유보다 가벼운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우세해졌습니다. 벤츠가 최초로 개발한 자동차가 이후 포드의 보급형 자동차 출시로 점차 대중화되면서 휘발유가 자동차 연료로 자리 잡자 등유뿐 아니라 휘발유 역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죠. 또 1893년 디젤이 개발한 디젤 기관이 증기기관
기관을 대체하며 선박 기관차, 중장비, 나중에는 승용차에까지 적용되자 휘발유나 등유보다 밀도가 높은 경유와 중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연료 물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군용연료가 많이 필요해지자 석유는 더욱더 중요한 자원이 되어갔죠. 그러나 석유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많은 양의 부산물을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죠. 1925년 올레핀 가스를 이용해 살균 소독, IT 부품 세정제, 페인트나 잉크의 용제 등으로 널리 이용되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생산하며 근대적 의미의 석유화학공업이 시작되었죠. 1935년에는 듀폰사의 월리스 캐러더스가 합성 섬유의 시작인 나일론을 개발하였고, 이후 천연 고무를 대체하는 네오프렌과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섬유 같은 다른 합성 섬유, 다양한 합성 수지 플라스틱까지 석유를 이용한 여러 소재가 개발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교통체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개인 승용차의 수가 늘고 민간 항공기까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석유 원료의 소재가 사회의 거의 모든 곳에 쓰이게 되면서 석유는 현대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필수 자원으로 거듭났죠.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 석유. 풍부한 석유 매장량 덕에 손쉽게 부를 쌓은 국가들이 나타났고 석유 덕에 억만장자가 된 만수르 같은 인물들도 많죠. 이러한 석유가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 아쉬운 일인데요. 하지만 자원 대신 기술력으로 무장한 GS 칼텍스는 자체 기술로 원유를 정제, 수출하여 대한민국을 석유 수출국 반열에 올렸을 뿐 아니라 80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는 전세계 4위의 단일 정유 공장을 보유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우뚝 섰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MFC 공정 신규 투자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쌀, 올레핀 사업에도 진출하였고 현재 석유화학 제품을 전세계 64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답니다. JS 칼텍스가 준비한 석유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편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압류의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